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일요일 현재 밤 9시 좀 넘었습니다. 전 방금 이제 놀고 나서 집에 막 들어왔고요. 이제 막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죠. 요즘에 호재가 정말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영상 올렸었나? 금요일 날 올렸었나? 한글날쯤에는 파월 의장이 호재를 터뜨려줬고,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와 중국 협상단이 호재를 안겨줬습니다.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한 1년 반 만에 드디어 미중 무역 협상이 일부지만 뭐 내용이 어쩐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결이 나오긴 나왔어요. 일부지만은 내용은 대충 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좀 사주고 미국 농산물을 사주고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금융서비스 문제 등 이게 핵심이죠. 사실 지적재산권하고 금융서비스, 금융시장, 중국 주식시장, 중국 환율시장 개방하라 라는 거 하고 니네 우리 소프트웨어 돈 내고 써라 라는 거, 지적재산권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든가 이런 거 돈 내고 쓰라 이거죠. 환율 사실 요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환율 문제도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은 환율 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결국은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 어떠한 협정을 이끌어내야 이게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타결할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한 호재죠. 굉장한 호재입니다. 솔직히 굉장히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가슴 벅찼습니다. 좋다. 드디어 1년 반을 계기니까, 주식을 들고 1년 반을 계기니까 이런 합의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강세장 마인드 계속 가지고 가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 경제 선행지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가 지수는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아주 오묘한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수가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투매가 쏟아져 나왔죠. 사실상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대충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슬슬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쯤 되면은 이제 저점 테스트는 어느 정도 충분히 끝난 것 같아요. 선물도 뭐 이 정도, 선물도 지금 뭐 거의 한 달가량 옆으로, 8월 한 달가량 옆으로 기고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인 저점 테스트는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냥 무난히 올라갈 것 같고, 뭐 코스닥 시장은 뭐 일찌감치 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일찌감치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뭐 이런 데서 좀 그 힘을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으면은 뭐 예를 들면 좀 잘 되겠지,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금방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라는 게 좀 약간 이런 겁니다. 솔직히 저도 강세장 마인드 가지라고 얘기해 놓고 나름 좀 약세장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 뭐 해봐야 또 둘이 멱살 붙잡고 싸우다 끝나겠지, 중국 뭐 대표단이 백악관 문 발로 걷어차고 나오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저도 아무튼 이렇게 합의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강세장 마인드 가지려 놓고서는 어쩌면 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겠죠. 아마 내일 일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죠? 내일 일은 모르는데 여러분들 다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호재가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장에 반영되지 않은 호재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저녁쯤에 나왔기 때문에 이 호재를 어떻게 우리 시장에 반영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또 시초가에다가 한 번에 갭상승으로 딱 반영해가지고 아침 9시 뭐 8시 55분쯤 딱 시장을 봤는데 동시효과가 뭐 삼성전자가 뭐 한 뭐 3% 4% 상승해 있고,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끝나는 겁니다. 뭐 하이닉스가 눈 떴는데 뭐 한 3% 4% 갭 상승하고,
여러분들 대형주가 그렇게 가면은 그건 그 자리에서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뭐 그렇겠죠. 선물도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2%, 뭐 2.5% 이렇게 갭 상승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시초가의 모든 호재를 다 반영해버린 거기 때문에 일단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중무역 협상 그 중간 뭐 타결? 중간 타결이라는 이런 재료를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인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상승 빡 해갖고 매도의 재료로서,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그동안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주식을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미 너무 싸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어제 그 토요일 날 나온 이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이 호재를 하나의 좀 추세 전환의 재료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이걸 매도의 재료로 써먹을 것인가 아니면 추세 상승의 재료로 써먹을 것인가는 월요일 날 아침 8시 뭐 58분이나 59분쯤 동시효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세는 이렇습니다. 추세는 이래요. 8월 달에 선물이 8월 한 달 내내 저점을 지켰고, 그리고 그 8월부터 한 9월 말까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조정 나오고 있는 요 저항선은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은 갭상승 출발해서 여기 위쪽에서 출발해 갖고 상승을 시도할 것 같긴 같으나, 갭상승이 어디서 시작할지는 봐야겠죠. 그죠? 시초가가 얼마일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추세 전환의 재료로 사용을 해서 앞으로는 좀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체크를 하자는 거죠. 혹시나 이 메이저 세력놈들이 이번 재료를 갭상승 시켜서 오히려 매도시켜 앞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재료로 써먹으려는 게 아닌지 내일 아침에 의심만 하고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실 미국장을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내용이 좀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장, 미국 주식 시황을 읽어보면 그렇죠. 미중 무역협상 뭐 중간 타결로 인해서 뭐 S&P가 1% 상승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S&P 지수의 그 금요일 저녁의 흐름을 보면요, 사실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갭을 너무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단 이 중간 협상이라는 재료를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매도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요. 윗골이 길게 달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그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주가를, 뭐 물론 좋은 재료니까 앞으로 뭐 추세 전환의 재료로 사용할 것 같긴 같고, 실제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긴 했습니다. 이 재료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뭐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장의 흐름과 우리나라 장의 흐름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의 흐름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미국이 오른다고 우리나라가 꼭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미국이 비리비리하다고 꼭 우리나라가 약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는 또 지 혼자 강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 뭐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은 아침에 갭상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많이 밀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협상이란 재료가요, 근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는 내일 아침에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 흥분해 있지 말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올리는 거지, 이 다른 뭐 채권이나 뭐 외환이나 뭐 아니면 원자재나 이런 쪽을 보시면요, 미중 무역 분쟁을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너무 갭상승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그걸 약간 매도의 재료로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서, 주식시장은 뭐 월요일날 우리 내일 아침에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좀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한동안.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어쨌든 조정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뭐 원자재나 오일이나
아니면 여기 뭐 채권이나 아니면 여기 뭐 외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갑자기 확 위험자산 선호로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확 틀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1년 반 동안 지수 조정, 주식 매도, 그리고 채권 매수, 안전자산 매수 이런 쪽으로의 흐름이 나왔던 게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의 과도한 긴축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이 1년 반 동안의 흐름을 이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란 재료 악재 하나가 크게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양적 완화 뭐 도입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급격하게 1년 반 동안 괴롭히던 그 두 가지 재료,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 파월 의장의 긴축, 요것이 지금 둘 다 악재가 지금 급속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속히 빨리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 어쨌든 좀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10분이 좀 넘어가고 있네요. 아무튼 내일은 늦잠 자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하이닉스를 내일 익절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추세 시작이니까 계속 저기 세게 들고 갈지 고민해야 되니까, 하여튼 내일은 뭐 절대 늦잠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